지금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은 어느 초등학교의 1학년 친구들과 6학년 친구들의 인원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6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데 1학년 친구들은 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6학년 친구들도 아이들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적다는 6학년 인원보다도 1학년 인원이 반토막 이상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와 우리나라의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은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닥쳐있는 악재들, 이미 실현이 된 악재인 역전세 현황과 앞으로 다가오는 악재인 건설사 부도서를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앞으로 다가오는 악재. 모두가 감추고 있는 롯데건설의 부도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동성 위기는 중소기업에만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도 유동성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사를 통해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들이우는 유동성 악화의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역전세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곳의 역전세 현실이 어느 수준인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강남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역전세 건수가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는 최근 3개월간 역전세가 무려 1110건이 터지고 있으며 기간을 반년 6개월로 넓혀보면 역전세가 무려 1750건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역전세 폭풍, 그 폭풍이 가장 크게 몰아칠 곳의 현실까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말 롯데건설 부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다 잘 마무리되고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만기가 돌아오는 롯데건설의 어음이 3조 6,476억 원인데요. 이 3조가 넘는 기업 어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2년 이 연말까지 만기였던 롯데건설의 기업 어음은 3조 1,0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어음이 오히려 작년보다 5천억 원이 더 많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었던 뉴스는 아니지만 작년 연말 롯데건설이 재무 안정화를 위해서 계열사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2022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롯데케미컬에서 5천억 원, 롯데정밀화학에서 3천억 원,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2천억 원을 긴급 수혈받았습니다. 그만큼 어읍 막기에 현금이 급하다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야 어디서 끌어모으든 결국 어음 잘 막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어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설사는 그 특성상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플랜트, 국가 기반 사업 건설 등의 이러한 사업도 문제이지만 최근 부동산의 하락은 아파트 미분양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장 동안 전국의 미분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중순부터 다시 미분양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에는 13,000가구까지 줄어들었던 아파트 미분양이 최근에는 무려 58,027가구까지 폭증하였습니다. 미분양은 지방에서 심하니까 전국으로 묶으면 당연히 통계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아직 미분양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서울만 떼어놓고 보아도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고
경기도만 봤을 때도 미분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1년도까지 내내 미분양이 40가구, 50가구 이 정도로 미분양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작년 중순부터 미분양이 폭증하더니 작년 말에는 무려 미분양이 865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미분양 증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초에는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이 800건, 900건 수준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무려 미분양이 7,027가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딱 11개월 만에 미분양이 1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아파트 건설 경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체 실적 중 주택 건설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롯데건설의 이러한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이 4조 가까운 기업 어음이 폭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 가능성뿐 아니라 올해 부동산에 다가오는 큰 악재는 역전세 폭풍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올해 역전세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가까운 역전세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전세 금액으로는 서울 강남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역전세 건수로 본다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역전세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역전세 건수 기준으로 볼 때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가 역전세 1082건입니다. 수원의 중심 영통구의 역전세가 891건입니다. 수도권의 나머지 시, 구 단위에서는 역전세가 100건, 200건 단위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무려 역전세가 1750건이 터졌습니다. 화성시 역전세 1750건 중에서도 동탄이 있는 청계동이 역전세 315건으로 단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동탄에서 가장 크게 역전세가 난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일까요? 상위 5군데 아파트, 탑5 아파트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동탄에서 역전세 금액 5위 아파트입니다. 5위는 대원 칸타빌 포레지움 아파트 33평입니다. 역전세 금액 1억 9천만 원으로 5위입니다. 대원 칸타빌 포레지움 아파트는 2015년에 입주한 714세대의 아파트입니다. 동탄 역전세 금액 공동 5위는 동탄역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32평입니다. 2019년 3월에 입주한 153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역전세 금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3위는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6.0 아파트입니다. 38평입니다. 역전세 금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2위는 동탄역 시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입니다. 2018년에 입주한 740세대의 아파트이며 34평이 역전세 금액 2억 4천만 원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1위, 동탄에서 역전세 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 1위는 더 레이크시티 부영 6단지 아파트입니다. 2018년에 입주한 818세대의 아파트이며 33평이 역전세 2억 6천만 원으로 1위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악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악재와 앞으로 다가오는 악재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건설사에 모두 부도 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며 주택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어음 부도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분양 급증뿐만 아니라 역전세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역전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이며 그 중에서도 동탄, 청계동이 가장 압도적으로 역전세가 많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딱 2가지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그 2가지 키워드는 건설사 부도 그리고 역전세입니다. 매매가 하락은 당연한 현상이고 금리도 이제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부도와 역전세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부도 그리고 역전세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신다면 더 정확한 부동산 시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고 낳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위기뿐 아니라 롯데건설을 비롯한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사 부도 위기, 일본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 역전세로 인해 경매로 쏟아지는 아파트까지 올해 2023년 부동산은 당분간 침체장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10년, 20년 뒤에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건설사 부도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다가오는 역전세 난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올해 집값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집값이 안 내리고 더 올라도 문제입니다.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금 초등학교 8살, 10살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 거품을 다 빚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해 부동산 집값에는 악재가 널려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 하락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에 숨겨진 이 비밀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함정이 중요합니다. 함정을 모르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정말로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